와! 와, 진짜. 와, 레시포드 부패 미쳤다, 진짜. 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지난 새벽 경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딱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기적과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야 가능했던 토트넘의 딱 하나의 그 챔피언스 리그 진출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난 새벽에 맨유도 이기고 레스터도 이겼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없고요. 이렇게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싸움은 세 팀으로 딱 좁혀졌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 제가 순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맨유가 지금 경기에서 2대 0으로 오늘 승리를 좀 거뒀고, 레스터도 셰필드와 경기 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3위 첼시 승점 63점, 4위 레스터 62점, 5위 맨유 62점. 첼시, 레스터, 맨유가 승점 1점 차로 다 몰렸습니다. 두 경기씩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첼시, 레스터, 맨유 중에 4위까지만 다음 시즌 챔스를 가니까 두 팀은 가고 세 팀 중에 한 팀은 못 갑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세 팀이 다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가 있죠. 첼시가 5위를 하거나 맨유가 5위를 했는데 그 첼시와 맨유가 챔스나 유로파리그를 우승하게 되면 요 세 팀이 다 같이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첼시는 그 바이에른 뮌헨과의 1차전 경기 때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챔스 우승 가능성은 조금 적죠. 그다음에 이제 맨유는 물론 뭐 유로파리그 우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챔스와 유로파리그 나중에 지켜봐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차치해 두고 프리미어리그 순위만 놓고 보면 4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세 팀 중에 두 팀은 가고 한 팀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데 남은 일정을 놓고 보면 3위 첼시는 리버풀과 울버햄튼 싸움이 있고요. 4위 레스터는 토트넘과 맨유. 와,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데요. 레스터는 그런데다가 쉐인지 같은 경우도 못 뛰죠. 퇴장 징계 때문에. 5위 맨유는 웨스트햄과 레스터 이렇게 있습니다. 일정을 놓고 보면 물론 첼시도 까다롭다고는 볼 수 있죠. 리버풀하고 울버햄튼이니까. 근데 이제 리버풀이 우승을 확정지은 다음에 지금 약간 좀 뭐라고 그러죠? 힘이 좀 빠졌어요.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아주 나쁜 일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4위 레스터가 토트넘하고 맨유를 잇따라서 만나는 게 어떨지가. 물론 이제 레스터가 지난 새벽에 셰필드를 잡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긴 했는데 워낙 뭐 부상 선수도 많고 징계자도 있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레스터하고 맨유가 승점이 같잖아요. 승점이 같기 때문에 승점이 같으면 프리미어리그는 순위를 선정할 때 승점 다음으로 뭘 보느냐? 골 득실을 봅니다. 골 득실이 레스터가 31점 플러스 맨유가 28점입니다. 그러니까 골 득실에서 레스터가 3점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레스터와 맨유의 맞대결에서 결과가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냥 다음 시즌 챔스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한판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변수는 FA컵 일정은 맨유가 이제 주말에 그 첼시와 그 월요일 새벽 2시에 FA컵 4강 웸블리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일정이 좀 빡빡한 변수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맨유가 오늘도 지금 경기 때 보면 맨유가 이제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좀 썼잖아요. 팰리스 경기 때. 이 두 경기를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남은 건데 그런 어떤 전력의 어떤 로테이션을 어떻게 쓸 것이냐. 요게 좀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맨유가 오늘 크리스탈 팰리스를 2대 0으로 잡았는데 레시포드하고 마시알이 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넣었는데 자, 오늘 팰리스 경기를 이기긴 했는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부상자와 로테이션 때문에 왼쪽 백에 포수멘사가 나왔습니다. 포수멘사가 나왔는데 포수멘사는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첫 경기를 뛴 거예요. 이 왼쪽 자리에 루크쇼, 브랜던 윌리엄스가 다쳤잖아요. 다쳐가지고 오늘 포수멘사에게 그 기회를 줬는데 포수멘사는 원래 자기의 오른발잡이기도 하고 오른쪽 풀백이나 혹은 가운데 수비나 혹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지 왼쪽 백을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 백에 오른발잡이를 갖다 놓으니까 오늘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어요. 예. 포수맨사의 이제 히트맵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확실히 포수맨사가 앞쪽으로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딱 느껴지죠. 이거를 이제 오른쪽 수비수인 완비사카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완비사카입니다. 어떤가요? 확실히 포수맨사가 플레이가 좀 제한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움직였던 완비사카와 놓고 보면 차이가 있죠. 이거를 커버하려고 오늘은 누가 더 이쪽 왼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려고 했냐면 이게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보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했던 포수맨사가 올라가지 못했던 왼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려고 했던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물론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이선 쪽에 다 커버하긴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는 확실히 왼쪽으로 좀 더 많이 가서 왼쪽에서의 포수맨사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 터치라인 쪽을 커버하려고 했다는 게 확실히 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게 좀 보인다, 이런 게 나오시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맨유 입장에서는 첼시, 레스터와 함께 승점 1점 차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경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싸움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부패,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에 합류한 다음에 완전 팀을 바꿔놓는 핵심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왼쪽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루크쇼와 브랜던 윌리엄스가 부상이 크진 않다고 해요. 자, 아마 돌아올 거긴 할 겁니다. 그래도 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대단하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진짜 많이 뛰어져요. 그 빈 공간들, 좀 아까 얘기했던 뭐 맥토민이나 그린우드나 혹은 포수맨사가 빌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커버하는, 진짜 11.73은 거의 해버지급이잖아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통해서 또 비어있는 공간을 많이 커버한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많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고 자기 역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활발하게 했는데, 사실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포그바입니다. 포그바가 오늘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해서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패스 확률이 반올림하면 91%입니다. 91%의 패스의 지원을 통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집중될 수 있는 패스에 대한 롤을 자기가 나눠 가졌고, 나눠 가진 롤에서도 91%까지의 미친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후방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포그바가 오늘 보면 터치도 가장 많습니다. 유일하게 100회가 넘었어요. 100회가 넘는 101번의 볼 터치를 기록하면서 또 계속 이 부패를 지원했다는 거죠. 패스를 잡은 걸 연결했던 패스 확률은 대단하지만 볼을 잡고 터치하는, 턴하는 동작이 진짜 훌륭하죠. 오늘 몸싸움도 상당히 잘하고 볼도 다 지켜내고 지켜낸 볼을 잘 뿌려주고 이러니까 부패가 많이 뛰고 막 이선 쪽에서 흔들어주고 빈 공간을 막 할 때 포그바가 있기 때문에 부패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티치가,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있을 때는 맥토미니도 많이 싸워주면서 흔들긴 했는데 조금 노련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후반 딱 교체되면서 그 시간 어느 정도 교체돼서 마티치가 딱 들어오니까 안정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확실히 이 맨유가 어떤 완전체로서의 허리 쪽을 구성할 때는 이제는 좀 굳어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말미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다음에 마티치, 포그바, 이 세 명이 들어왔을 때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리가 완벽하게 구성될 때,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두 명의 선수 레시포드하고 마시알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올 시즌에만 프리미어리그 17골 17골을 때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공동 5위를 두 선수가 함께 올라간 거예요. 17골 17골이에요. 예. 이게 두 선수가 다 프로커리어 단일 시즌 리그 하이입니다. 가장 많은 지금 이 골을 두 선수가 넣고 있는데 이게 바로 허리 쪽에서 그런 지원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레시포드와 마시알이 굉장히 많은 골들을 지금 같이 넣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플레이에서 데야의 어떤 활약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데야가 오늘 세이브를 5개나 했거든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까 그 프리킥 쳐내는 것도 상당히 좋았고, 사실 오늘 경기가 힘들었다는 게 뭐였냐면 후반전에 팰리스의 아유가 골을 넣었는데 그걸 마이크로 단위로 VAR 선거가지고 옵사이드 판정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아유의 신발이 여기 이제 완비사카의 신발보다 요만큼 앞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예, 그거 이제 옵사이드 이거 잡아놓은 거고. 근데 사실 이제 또 전반전에 그 위험했어요. 그건 린데레프하고 자아가 이렇게 볼 갖고 들어갈 때 박스 안에서
뒷발로 찼는데 그거 사실 볼을 찼는지 뒷발을 찼는지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불었으면 그걸 할 말 없거든요. 물론 뭐 그거는 약간 쌤쌤이 된 것은 맨유도 막판에 그 후반 추가 시간 때 그 마시알이 비슷하게 밀렸는데 그 안 불었으니까 그거 뭐 그거야 퉁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만큼 사실 경기 내용이 좀 어려웠는데 그래서 오늘 왜 그렇게 약간 메뉴가 어려웠나를 놓고 보면 그게 아까 됐던 것처럼 오늘은 로테이션도 돌리고 부상자가 생기면서 포수맨사라든지 그다음에 그린우드의 어떤 몸 상태 그다음에 여기 맥토미니의 아직은 이쪽의 어떤 결합이 조금 부족한 것 이런 게 좀 되면서 사실 오늘 어려웠고 요것들이 좀 회복돼야 맨유가 남은 두 경기에서 힘을 집중시켜가지고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 싸움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링가드가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링가드가 오늘 교체 63분 정도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뛰었거든요. 와 근데 플레이 너무 관여를 못하네요. 이게 보면 볼 터치를 오늘 20번밖에 못했다는 거고 필드 플레이어인데 아무리 뭐 교체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경합에 대한 승리도 없고 좀 안타깝네요. 그냥 아까 어떤 분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살리지 못한 링가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축구 인생이 또 있어야 되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손흥민 선수하고 동갑이에요. 네. 이적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다른 데로 가자. 이게 링가드에게도 아주 좋다.